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. 한 한의학 전문가가 간 건강 그리고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튜브 영상입니다. 야경이 멋있네요. 이게 평소 우리가 알던 건강 상식이랑은 좀 다른 시각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통해 뭐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 소화불량 또 보충제 같은 것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들 이런 것에 도전하는 관점들을 좀 짚어보고요.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한번 돌아볼 만한 그런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이게 저도 봤는데 상당히 좀 도발적인 주장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현대의학이나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건강 상식과는 다른 해석을 제시해서 그 논리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. 맞아요.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건 그 지방간 이야기였어요. 보통 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알코올성 지방간, 그리고 뭐 비만이나 식습관 때문에 오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있잖아요. 이게 우리 몸 입장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. 심지어 제로 콜라든 일반 콜라든 어차피 당분이 간에 쌓이는 건 매한가지다 뭐 이러면서요. 이게 그럼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? 그렇죠. 이 전문가분의 관점은 그 칼로리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과잉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.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면 결국 해롭다는 거죠. 그 아궁이에 장작 너무 많이 넣으면 불 꺼진다고 비유하시더라고요. 아, 그 비유 인상적이었어요. 네. 특히 현대인들 식단에 보면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너무 많잖아요. 이게 칼로리가 낮든 높든 상관없이 간의 지방으로 쌓인다는 설명인 거죠. 그래서 뭐 간장약 찾아 먹기 전에 그 과잉 섭취라는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. 이걸 강조하고요. 하긴 원인이 중요하겠죠. 실제로 그 남태평양 원주민들 사례도 들던데요. 과거엔 정말 날씬했는데 정제된 설탕이 들어간 그 열대 과일 주스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서 비만이 확 늘었다고요. 아, 정말요? 흥미로운 지적이네요, 진짜. 그럼 갑자기 배가 엄청 아픈 거 있잖아요. 이것도 단순히 뭘 잘못 먹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? 그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 어떤 남성분이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배가 너무 아파서 소화제를 막 30알이나 먹었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는, 와, 그 얘기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된 얘기죠? 아, 네.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이걸 이제 관격이나 급체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음식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나 충격 같은 걸로 인해서 우리 몸의 기 있잖아요. 그 에너지 흐름. 그게 갑자기 꽉 막힌 상태로 보는 거예요. 아, 기가 막힌다. 물질적인 소화불량이랑은 좀 다른 거군요. 그렇죠.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.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뭐 손끝, 발끝 따거나 아니면 특정 혈자리, 뭐 사관혈, 태충혈, 중환혈 이런 데를 자극하는 방법이잖아요. 이게 단순히 위장 운동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막힌 기운 자체를 뚫어서 전신의 순환을 다시 회복시키는 원리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혈액순환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기운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죠. 아,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. 그냥 물리적인 것만 생각할 게 아니군요. 이런 어떤 과잉이나 막힘에 대한 경고는 다른 부분에서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. 예를 들어 간이 안 좋다고 간을 먹거나 뭐 몸에 좋다고 알려진 특정 성분만 농축한 건강식품 같은 거, 이걸 너무 과하게 먹는 세태를 비판하기도 하고요. 심지어는 이건 좀 놀랐는데 비누나 샴푸 같은 세정제 사용조차 최소화해야 한다, 이런 주장까지 나오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부분은 소위 대직요법, 그러니까 증상에 맞춰서 그냥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걸로 보입니다. 간이 나쁘다고 간을 먹는 식의 접근보다는 왜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까?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. 그렇죠. 원인이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농축된 단일 성분 보충제는 오히려 특정 장기에 좀 과부하를 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요. 피부도 마찬가지예요. 너무 과도하게 세정을 해서 우리 몸의 어떤 자연적인 보호막까지 다 제거하기보다는 몸 자체의 정화 기능을 믿고 최소한의 세정만 하는 게 더 좋다는 입장이더라고요. 아, 그래서 그 목욕탕 새신사 이야기가 나왔군요. 때가 안 나온다고 당황했다는. 네, 바로 그 맥락이죠. 물론 그렇다고 필수 영양소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. 그분도 과거에 단백질이 너무 부족했을 때 소증을 느끼면서 몸이 막 단백질을 갈망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건 결국 균형, 그리고 적절함, 이게 핵심이라는 메시지인 거죠. 네.
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계속 더 하려고만 하는 그런 습관에서 좀 벗어나서 때로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어떤 과잉을 덜어내고 몸 스스로의 순환과 균형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. 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전문가의 관점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. 혹시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아궁이에 너무 많은 장작을 넣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?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관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속 과잉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